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 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합니다.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 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관련 내용 들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그러니까 식당과 카페 영업은 현행 밤 11시까지로 유지가 되고요.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소폭 완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영업자와 또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고 이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고려한 조치다라는 그런 정부의 설명인데요. 자, 하지만 연일 신규 확진자가 40만에서 60만 명을 지금 오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완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박향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향입니다. 네네 수고하고 계시고요. 네네. 예. 오늘 거리두기 조정 방안 나와서 많이 걱정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으신데요. 방금 네네. 말씀 주신 대로, 네네. 지금 4, 50만 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정점으로 가까워진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으로 지금 이번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네. 네, 과거처럼 델타처럼 확진자 숫자만 보고 할 수는 없고요. 음. 사망자라든지 중증화율 그리고 의료 대응 역량을 보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 불편을 좀 해소해 준다는 측면에서 6명에서 8명으로 숫자만 완화하는 최소한의 그 조정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조정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인데, 자, 사적 모임 인원 완화라는 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일일 확진자가 이제 계속해서 늘기는 있단 말이죠. 네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위중증 환자의 숫자나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리는 결정들이겠지만 국민들한테 이제 주는 메시지가 또 어떤 것이냐라는 것도 걱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금주나 다음 주쯤에 정점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일상회복 방향들을 좀 잡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델타처럼은 아니고 이제 접종률도 높아졌고 치료제도 있고요. 또 오미크론의 특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좀 큰 흐름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는데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큰 흐름으로 가야 되지만 속도 조절해야 돼서 이번에는 최소한으로만 조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지금 어제 그 60만 넘고 오늘은 이제 40만 명이니까 상대적으로 네네.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정점을 향해서 이게 가고 있다 숫자가 진행 속도가 정부 예상 속도보다는 어쨌든 훨씬 더 빠른 거였거든요. 어떤 변수가 이번에 작용을 한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전문가들도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20만에서 40만, 한 37만 정도 정점 찍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제 그제가 이제 하루하루 저희가 확진자 숫자로 보면 막 40만, 60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주간 평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주 주간 평균 한 28만이었고요. 네네. 이번 주 이제 어제 62만, 40만이었지만 또 30만인 적도 있었고 해서 주간 평균이 한 40만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측했던 한 37만보다는 좀 상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엊그제 62만 정도는 이제 그 신속항원 검사를 하면서 수치가 약간 좀 뒤쪽으로 밀치는 경향이 있어서 한 55만 정도 그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균치로 보면 약간은 예측보다는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위중증 환자의 숫자, 사망자의 숫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의료 체계가 이제 감당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거 지금 의료 체계의 붕괴 위험이나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의 병상을 코로나를 보기 위한 병상 확보 인원 병상으로 보면 네. 가동률은 이제 중증 같은 경우는 한 66.5%, 중증증 71%, 또 중등증은 한 46%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의료 체계가 병상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력도 중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의료 인력을 코로나만 보는 쪽으로만 다 몰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상 상황으로 군의관, 뭐 공보위까지 동원을 해서 병원에 지금 파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버텨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상태로만 계속 간다고 하면 조금 일반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요. 네네. 자, 지금 그 2차 접종 완료자가 전 국민의 86%, 3차 접종 완료자가 63% 가량 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제 당초 저희들이 오미크론으로 전환되면서 오미크론의 가장 큰 특성이 전파력이 빠르다는 네네. 거거든요. 치명률이나 여기 이중화율은 낮지만, 네. 그리고 또한 예방 접종과 비교해봤을 때 예방 접종으로 보면 그 돌파 감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전파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돌파 감염이 나올 정도로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접종을 했더라도. 네네. 근데 위중화율이나 치명률은 굉장히 많이 80에서 90%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네. 전파력이 좀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속도도 빠르고 또 예방 접종자에 대한 전파력까지 있으면서 네. 이런 확진자 숫자가 좀 폭증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이제 재택 치료 환자가 200만 명을 넘는다라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네.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 등에 대한 집중 관리 이런 어떤 시스템 이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재택치료 환자로만 바라보면서 고위험이나 기저질환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재택으로 분류하기 이전에 이미 고위험이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병상으로 배정을 했고요. 네. 나머지 사람들 중에 이제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또 소화분만 투석에 대한 그 특수병상, 또 응급의료 시스템도 보완하고는 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자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분만이 한꺼번에 여러 명이 발생하면 얼른 대체를 좀 늦어진다든지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일단 이제 확진이 되면 말이죠. 네네. 자발적인 격리 기간이 7일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네. 자, 가족들에게 이제 옮길까봐 아빠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모텔이나 네네. 호텔이나 뭐 이런 데로 이제 네네네. 코로나 피난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 주변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재택 치료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네네.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 전에 이제 재택 격리를 하면서도 그 네. 전에 쭉 그 격리를 완전히 분리해서 했다 하더라도 음. 가족 전파가 거의 한 40% 가까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오미크론의 특성을 파악을 하면서 이제 가족 공동 격리도 가능하겠다. 그렇지만 전제는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지킨다면 공동 격리로도 어느 정도는 좀 보호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특히 집에 고위험군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에 대해서는 네. 아직 여전히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재택치료 하실 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그런 게 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 격리하는 방역 수칙이라 하면은 같이 이제 재택 치료를 하는데 집안에서 네네. 이제 화장실은 또 따로 시간을 또 따로 쓴다든지, 네. 쓰고 나서 잘 닦는다든지, 식사 시간을 확진자는 별도로 식사를 하게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지켜야 됩니다. 네. 손 씻기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철저히 해야 되고, 환기 이런 환기. 것들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늘 코로나가 그래 왔습니다마는 매번 이렇게 상황들이 바뀌고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또 새로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참 큰 일이고 숙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현재 감염병 1급인 코로나 등급의 하향성을 시사했는데 코로나 네네.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1급 감염병으로 되고 있는데요. 1급 감염병이라 하면 이제 위험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음압격리처럼 그런 격리된 시설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격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하루에 50만 명, 60만 명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유효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급부터 한 4급까지는 이제 또 감염병이 있는데 2급, 3급은 이제 격리가 의무화가 해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고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또 국가 지원하는 체계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신고의 의무, 4급을 제외하고는 신고의 의무도 있고,
그다음에 매일 확진자 숫자가 얼마인지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신고의 의무 얘기하셔서 말인데 최근에 이제 생계 때문에 증상이 좀 미비하거나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자체를 기피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생계를 위해서라도 그냥 이렇게 이걸 샤이 코로나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떤 게 조용히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여전히 그 검사를 했을 경우 저희가 최근에 동네 병의원에 신성원 검사를 좀 인정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 검사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격리기간 중 뭐 생활비 제도라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확진자로 되면은 뭐 출석이나 결석을 인정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 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인책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네. 요즘에 하도 많이 발생하다 너무 보니까 많아지니까. 안 하신다는 분이 있다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파악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재의 목적은 네. 특히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빨리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그렇죠. 위중마율이나 치명률을 낮추거든요. 네. 이제 고위험군이 아니신 분들은 뭐 가볍게 넘어가기도 한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검사 받으시고 이제 뭐 거기에 맞는 적정한 치료를 받는 건 필요합니다. 네. 최근에 그 소아 확진자 증가세가 심화되면서 정부에서 이제 11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결정을 했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성장기 어린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예, 네네. 그 백신 맞는 것에 대해서 이 안정성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들 걱정하시고 백신을 안 맞추는 그런 경우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는 소아나 아이들을 별로 많이 발생을 안 했는데 네.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면서 소아 확진자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중증도 한 20명 정도, 사망자도 오미크론 이후로 4명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기저질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위중으로 되거나 사망이 됐어요. 기저질환 그래서 이제 있는 네네. 아이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특히 이제 예방접종은 먼저 예방접종을 했던 나라들, 미국이라든지 호주, 뭐 독일 이런 데서 했는데 해보니까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상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성인과 유사하게 뭐 발열이라든지 두통 이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전성도 확보하고 또 식약처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만성 폐질환이나 심질환 또 뭐 신경 근육 질환, 당뇨나 비만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좀 그 접종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기저질환이 그리고 있을수록 더 백신 네네네. 접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네네. 예. 왜냐하면 기저질환 있는 친구들이 위중증의 70 환자 소아에서도 네. 위중증의 70%, 또 사망자 50%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접종을 맞아주실 것을 권장드리고 저희도 뭐 안전 접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